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아 여기는 국민TV.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양정배의 정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배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양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의 예상대로 친박 핵심이 임명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청와대 정무수석 자리가 50일 넘게 공석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파동을 거치면서 이 당청 간 소통 쪽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를 하면서 결국은 이 청와대가 당에 대한 장악력을 급격히 높일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임명한 정무수석 인사를 보면 그 같은 전망이 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 현전 전 의원은 18대 때 의원을 지냈었던 친박계 핵심 인사 중에 하나입니다. 현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19대 총선 때 이 박근혜 비대위 체제에서 총선 공천을 하면서 이 박 대통령이 직접 이 공천심사위원으로 낙정을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박 대통령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당청 간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이 정무수석 자리의 친박 핵심 인사가 이 임명이 됐고, 특히 현기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계 출신이기도 하고요. 또 이 친박계 색채가 강하긴 하지만 김무성 대표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윤상현, 김재원 두 정무특보가 있긴 하지만, 네, 그렇죠. 정무특보의 역할이 미비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김무성 대표와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면서 또 친박 핵심으로 꼽히는 이 현변 전 의원이 임명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드렸듯이 당에 대한 이 청와대의 위중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현변 전 의원의 청와대 정무수석 임명과 함께 또 이제 주목받는 대목이 바로 이제 당직 인사와 관련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네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직 인사의 기류가 약간씩 좀 변화하는 조짐이 보이는 대목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원내대표의 역할, 기능 이런 것들이 이전에 비해서 이제 정책 무게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렇죠. 그러면서 비주류이면서도 지금 자기 정치에 대한 또 이 개파 색채 자체가 이렇게 굉장히 옅은 이 사선의 원유철 의원이 거의 추대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은 잡혔고요. 네. 대신 이제 그 여당 입장에서,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여당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청와대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 이 역할이어야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과정에서 드러났던 만큼 정책위 의장에 친박계 핵심 인사가 기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제 원내대표가 러닝메이트를 선정을 해서 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원내 운영과 관련한 뭐 이런 이제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게 맞는데, 현 시점에서 보면 원유철 이승민 원내대표의 러닝메이트였었죠. 원유철 전 정책위 의장이었죠. 그렇죠. 네. 정책위 의장이 사실상 청와대 친박계에 의해서 이 원내대표의 낙점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원내대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지금 정책위 의장에는 친박계 핵심 재선 의원 정도가 이 정책위장의 러닝메이트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청와대 정무특보 직함을
하고 있긴 하지만 네. 아마도 뭐 정책 예정이 되면 투표 자리를 내놓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재선에 윤상현, 김재원 이런 의원들이 지금 정책위원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맞물려서 어제도 당직 인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 수도권 3선인 친박의 황진아 의원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염두에 두고 있는 한선교 의원 이 둘 중에 한 명으로 이 사무총장 자리는 굳어지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사무일 부총장에는 이 김무성 대표가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한선교 의원이 사무총장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친박계 핵심 쪽으로 사무일 부총장 자리가 넘어가겠지만 만약에 친박계 요구대로 김무성 대표가 자신의 의지를 꺾고 이 황진아 의원, 친박계인 황진아 의원을 사무총장에 임명을 하게 되면 아마도 사무일 부총장에는 이 비주류 쪽에 김무성 대표하고 가까운 쪽에서 아마 사무일 부총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원래 원내 지도부 인사하고 당직 인사하고는 사실 각각이 원내대표, 당대표가 관장을 하는 인사여서 크게 뭐 이렇게 자리가 좀 이 서로 간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게 그래야 또 상식이기도 한데요. 네. 지금은 어쨌든 청와대나 친박계 입김이 훨씬 커지면서 이 원내 지도부 구성과 이 당직 인선 사이에 이 뭐랄까 친박계 핵심 인사들이 배치 조정되는 그것이 어떻게 결론 날지가 좀 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가 오늘 내놓은 안도 꽤 파격적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이 2차례에 걸쳐서 혁신안을 내놨고요. 오늘 3번째 혁신안을 내놨는데요. 이제 2번째 혁신안이 최고위원제, 사무총장제를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해서 사실 당의 기존 시스템, 근간을 굉장히 많이 뒤흔드는 그런 지금 혁신안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비노 진영에서 굉장히 반발도 있는 상황인데 오늘 내놓은 안도 꽤나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내놓은 안의 핵심은 크게 2가지인데요. 네. 일단 하나는 지금 이제 새누리당도 예외는 결코 아니고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이 2당의 당원을 전부 합치면 우리나라 성인 남녀, 그러니까 성인 인구보다 더 많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실제 당원 수는 새누리당이나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100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 뭐 이렇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큰 선거, 그러니까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면 당원 수가 거의 200만, 300만에 육박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특히 이제 총선이나 대선 앞두고는 당원을 많이 모집을 하고 그리고 그 당원을 통해서 이제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겠다.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리면서 이 당원들 모집 경쟁이 일어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은 종이당원이니 대납, 당비 대납이니 뭐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간간히 벌어지고는 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번 혁신안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종이당원, 당비 대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 네.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당직자들, 그러니까 당원이나 당원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이 선출직 당직자들에 대한 소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당대표 뽑았는데 당대표가 영 일을 못하고 오히려 당을 망치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 당원들이 당대표도 이끌어낼 수 있다. 이런 거를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현실, 그제도 이제 2차 혁신안이 나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이게 얼마나 현실적인 방안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 부합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따라붙으시고 이게 논란의 소지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새정치연합의 연합이 처한 이 당 안팎의 상황을 보면 이 같은 파격적인 혁신 실험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혁신안도 어쨌든 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디노 진영이 사실 혁신위의 활동 자체를 지금 이 친노의 호위무사다 뭐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탈당이니 분당이니 뭐 이런 얘기들까지 계속 나오는 판이어서 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혁신위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파격적인 혁신안을 계속해서 제출하는 걸 보면 어쨌든 혁신위의 운영을 통해서 당이 좀 새롭게 탈바꿈해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최소한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조금 전에 말미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네. 새정치민주연합 내 뭐 탈당, 신당, 창당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시죠? 네네. 천정배 의원이 장수도 뭐 확보됐다 뭐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하고 또 뭐 예, 유승민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 측과 뭐 그런 이야기까지 막 엮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렇게 사퇴 논란이 한창일 때, 네. 이 조선일보 현직 정치부장의 칼럼을 쓴 것 중에 하나가요. 지금 새누리당에는 친박 비박이 있고 새정치연합에는 친노 비노가 있으니 이 양측의 비주류 비박과 진호가 합쳐서 차라리 한 길을 가는 게 어떻느냐, 뭐 이제 이런 제안성 내용을 담은 칼럼을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좀 옆발 떨어져서 보면 사실은 그런 방안도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정책 상상력을 발휘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능성 측면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네. 지금 대선을 앞둔 시기라면 그런 이합 집산이 일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총선이라는 거는 어느 지역구에서든 어쨌든 한 명이 당선되는 우리가 소선거구제를 지금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당의 근간, 당의 뿌리, 이런 기반을 새롭게 구축한다는 게, 단기간에 구축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17대 총선 때 열린우리당이 불과 창당 몇 개월 만에 153석의 과반 일당이 됐는데, 그거는 탄핵이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말 이 헌정사상 초유의 이 충격파 때문에 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고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총선을 앞두고 그 같은 이합 집산을 감행하기는 정치인들이 쉽지는 않을 거고요. 네. 더더군다나 그렇다면 비박계하고 비노 진영하고 정치적 이해관계 혹은 정책 노선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걸 조금만 되짚어 보면 조금 정치적 상상력이 좀 다소 과한 그런 것 아닌가라는 거를 뭐 금방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양정대의 정가 산책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